하고 싶을 때 있지? 마른 코딱지 같은 생활 따위 눈 딱 감고 떼어내고 말이야. 비로소 여행이란 인생의 쓴맛 본 자들이 떠나는 것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스스로 세상을 한 번쯤 내동댕이 쳐보는 거야. 오른쪽 옆구리에 변산 앞바다를 끼고 모항에 가는 거야. 5월에 바람이 스치고 장미향이 나는 계절입니다. 계절은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고 또 자리를 찾아드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이 길을 만나다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글은 안도현 시인의 모항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 중 일부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듣고 이미 눈치채셨을까요? 오늘 소개할 길은 부안 마실길입니다. 부안군 서해안변에 있는 산책길, 하늘, 바다, 산, 들을 가로지르며 걷는 길로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갯벌과 벗하며 걷는 길이라는 뜻이죠. 2009년 후반에 개통되어 2011년 국토부에서 선정한 해안 누리길로 총 13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 구간 8개 코스, 내륙 구간 5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길 중 저희는 올해 해안 구간 8코스를 한 번에 2개씩 걸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초록이 진해지는 4월 부안 마실길 1, 2코스를 걸었습니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에서 성천 포구까지 10.4k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을 41명이 걷게 되었습니다. 걷는 그날은 온종일 비 소식이 있었지만 참가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맑음이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한다는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자, 그럼 1코스 출발합니다. 마실길 1코스는 조개미 패촌길이라고도 부르죠. 바다와 산을 번갈아 걷게 되는데 유물로 추정되는 조개 무덤을 볼 수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과 새만금 홍보관 사이에서 시작되는 1코스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2026년 예정된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공사로 길 곳곳이 잘려있고 패여있고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할 때는 공사 중이라는 알림도 없어서 고생을 무척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부안군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중이니 우회하라라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답사 때 이미 결정을 했는데요. 안전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 길이 끊긴 곳을 건너뛰며 대항교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항교차로에서 대항리 마을을 지나 해변길과 언덕길, 마을길을 걷게 되는데 만나는 풍경과 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그날 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답사 때와는 다르게 키가 훌쩍 큰 야생화 무리와 그리고 짭조름한 바다향이 나는 해변길,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1코스 길이 그날 날씨가 주는 또 다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왠지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설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바다와 마을을 지나고 유채꽃 흐드러지는 밭사의 길을 지나면 대항리 폐총을 만나게 됩니다. 옛 사람들이 조개를 먹은 뒤 버린 그런 조개 껍데기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가 함께 쌓여서 이루어진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좀 조개 더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빗길이 좀 계속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빨라지고 재촉하게 되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변산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은 도로 위를 조금 걷게 됩니다. 아무래도 4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다 보니 안전이 좀 신경 쓰였지만 한 줄로 서서 안전히 걷고 그리고 팔각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팔각정은 쉬어가기 참 좋은 곳인데요.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정자 때문에 비 내리는 바다를 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아래 변산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이 변산 해수욕장은 백사청송 해수욕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비 내리는 술숲 사이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의 여유도 좀 부러웠는데요. 이곳은
또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보게 되는 물고기 조형물이나 수선화가 피어있는 풍경을 지키는 것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변산 해수욕장을 나오면 곧 송포항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1코스와 2코스가 만나는 길입니다. 포구는 비가 와서 좀 한산했고요. 그리고 2코스를 향해 오르는 길은 약간 오르막길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이내 만나게 되는 풍경이 있는데요. 가리비에 손을 적어서 매달아 놓은 풍경이 있습니다. 그 풍경이 산길과 철조망과 바다와 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이 코스, 이곳엔 유명한 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가 답사 때는 이파리가 좀 무성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날은 샤스타 데이지가 꽃대를 올리고 있어서 그 꽃과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노란 상사화. 물론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 변산 마실길 이 코스는 노루목 상사화길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늦봄에 꽃잔치를 하는 샤스타 데이지를 해변 절벽길을 따라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란 상사화를 볼 수도 있어서 명소로 알려진 길이기도 하죠. 늦봄의 샤스타 데이지보다는 좀 더 늦게 피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볼 수 있는 노란 상사화. 마실길 중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언제 가더라도 그 풍경이 좀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에 초록초록이 길 따라 펼쳐져 있고 그 초록 너머로 잔잔히 비 내리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비옷을 입은 우리가 한 줄로 서서 지나고 지금도 제가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더라도 풍경이 얼마나 멋진지 자꾸 꺼내보게 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샤스타 데이지를 상상하며 노란 상사를 상상하며 걷는 기분 여러분 아실까요? 그리고 왼편에 유채꽃도 볼 수 있는데요. 흐드러지는 봄날을 느끼기에 딱 좋은 그런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유난히 이 코스에서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풍경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풍경을 뒤로하고 산길을 돌고 돌아 나오면 펜션 단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편의점과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번쯤 쉬어가도 좋을 곳인데요. 낙조가 유명하다는 카페도 있다는데 저도 언젠가 그곳을 찾아서 어느 날 낙조를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자, 펜션 단지를 내려오면 한 번에 낮은 산길을 살짝 돌아 만나게 되는 고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고사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꺾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도 여기저기서 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눈도 많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데 우연히 하나 꺾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이 꺾어서 저에게 모두 모아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 가져다 뭐하지? 라는 생각에 당황하기도 한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 꺾은 것을 다른 분에게 다 넘겨드리긴 했지만 고사리를 꺾으시던 분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여서 좋았습니다. 자, 고사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참 난감했습니다.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였는데 비가 내리는 곳에서 점심을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밥을 빗물에 말아 먹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산을 쓰고 김밥을 먹거나 근처 가게에 양해를 구하고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서 먹거나 했는데요. 어찌 보면 비가 오는 날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억 하나를 쌓았다 생각하고 서로 다독이며 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도시락을 먹을 때면 늘 느끼는 건데요. 뭘 먹어도 좋기는 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분이 준비해 오신 찰밥, 열무김치,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준비해 오신 매실장아찌,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준비해 오신 과일, 커피, 차들 이런 것들을 빗속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진수성찬을 누린 느낌이라면 여러분도 그려지실까요? 비를 맞으며 식사를 했으니 좀 체온이 떨어질 거라 걱정이 되어서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처 카페에 가서 또 차를 즐기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상황을 좀 즐길 줄 아는 분들 같아서 멋져 보였습니다. 모두 모여서 고사포 해수욕장을 벗어납니다. 긴 소나무 길을 벗어나면 바다가 살짝 멀어지는 밭두렁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은 작은 돌들을 모아서 양옆으로 길 따라 늘어놓았는데요. 이 풍경이 정말 오솔길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습지가 있어서 또 다른 길의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 길을 걸을 때면 제주도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이 길을 지나면 성천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좀 독특함이 있어요. 가로수로 동백이 심어져 있는데 한 길로 쭉 심어진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심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심었지? 걷기 힘든데? 라고 상상을 하면서 걷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드디어 성천항입니다. 항구를 표시해두는 조형물이 배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풍경 또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겠죠. 아주 개성 있는 풍경입니다. 이곳은 맑은 날엔 어시장처럼 열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날은 비 때문인지 좀 조용했습니다. 아쉬웠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1, 2코스를 걷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저희 목적지입니다. 이곳에서 매짐을 하면서 다음 3, 4코스를 기약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어요. 어떠셨나? 라고 여쭈었는데 빗속에서지만 또 이런 경험을 해서 참 좋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부안 마실길 1, 2코스를 같이 걸었는데요. 이곳은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 계절이 전하는 이야기,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간간이 만나는 숲이 전하는 이야기가 많은 곳이라 풍성하고 지루하지 않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풍경을 나눌 친구, 마음을 나눌 친구랑 동행하면 더 좋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찾아가서 편안히 바라보다 오실 수 있는 길이라 권해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입니다. 초록은 진해지고 바람은 무더워지고 꽃들은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느라 이런 풍경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나를 돌아보며 자연 속에 나를 맡기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곁에 두는 것도 좋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초록이 진하게 물들어 깊어지고 단단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른 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안 마실길 1, 2코스를 같이 걸은 계절이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이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날들 보내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